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회 지방재정광장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자치분권과 지방재정입니다. 지방시대입니다. 자치분권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가재정의 효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분권국가의 재정분권 체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재정력과 재정사업 운영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분권인 듯 합니다. 우리만의 희망사항인 듯도 합니다. 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가면 지방은 안 된다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중앙은 역량 있고 좋은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이 고착된 듯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치분권은 우리 시대의 핵심 의제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조건을 찾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의 의제와 사회활동은 하향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토대인 자치권, 주민, 관할구역에 대한 이론과 제도는 지방자치 부활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이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은 많이 변했습니다. 자치분권의 조건 변화를 생각하면서 차세대 새로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책과제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현장에서 출발하는 상향식이어야 합니다. 현장의 변화를 인정해야 적실성 있는 차세대의 담론과 정책과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북대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님과 자치분권과 지방재정의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 교수님께서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하는 현장의 학자이며 실천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밑그림을 그리고 맞춤형 분권의 이론과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의 초방역체제를 설계하고 추진위원장도 맡아서 통합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치권, 관할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의 세 가지 조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치분권의 지식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안의 출발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자치분권 혁신에 전제됐던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제도적 쟁점들을 비판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적실성 있는 대안들은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하고 전환해야 할 제도는 차세대의 방향으로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하혜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토론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치분권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것입니다. 냉소적인 비판은 있어도 여전히 자치분권은 중요한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 이유와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치분권의 수단으로 지방재정의 역할이 적실성을 갖는지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토론입니다. 돈으로 분권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에서는 동의와 반대 그리고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에서 분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과 재정에서 엇박자의 분권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자치분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과 재정에서 분권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그러한 토론의 내용들이 저희 학회들이 함께 공유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체제 논의의 근거 담론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광장 벌써 네 번째 토론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학교에서도 이렇게 숙제간을 연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의 방향을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이번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논의를 했는데, 그럼 자치분권의 문제점을 알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 하는 방향을 좀 우리가 따져봤는데, 결국은 그게 실현되려면 지방 재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재정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온라인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 주제 고민할 때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행정하고 재정은 항상 이게 수리바퀴에서 왼쪽 오른쪽에 두 수리바퀴 축인데 지방자치 쪽으로 오면은 영업박자였어요. 분권을 막 강화한다고 자치분권 만들면 재정에서는 통제해버리고 돈을 또 많이 풀면 행정에서 규제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 생각도 했죠. 행정안전부에서 두 부서는 사이가 안 좋은가? 두 부서들 간에도 소통이 없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자들도 서로 뭐 소통을 하자 그래도 그 이야기는 없고 다른 용어를 쓰는 거죠. 저희는 재정기능이라 그랬고 행정사무라 그랬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많은데 지향하는 점은 실제로 같았다는 거여서 오늘은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들입니다만은 한번 좀 그동안에 하던 이야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추상 수준을 높여서 그 복잡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철학입니다. 이게 여전히 흔들리는 게 왜 아직 분권인가? 진짜 분권인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이 자꾸 이제 분권이나 행정의 쪽에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망쳤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하고 마지막 주제는 서로가 박자를 맞추면서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패널이신 하예수 교수님에 대해서 회장님이 소개를 이미 하셨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교수님. 예, 난이도 높은 이 주제에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제가 응했었는데 질문을 받아보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가? 더더욱이나 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녹음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중에 이제 오픈한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재원 회장님도 계시고 홍준현 교수님도 나오시고 우리 재정 분야의 대가들이 나오시니까 제가 못 채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채울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정말 원론적인 질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학교에서도 지방분권 해야 된다. 지방자치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우리끼리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깨를 벗어나서 보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야, 이 지방자치가 이게 뭐냐? 이런 지방자치를 왜 하냐? 이번에 그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언론에서 대놓고 인터뷰를 계속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게 실패다. 이게 현실이다. 똑바로 직시하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논의할 때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완전히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자꾸 언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나가야 될 방향인가? 그리고 왜 그런가?
왜 그 나라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전문가들이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 저 스스로도 이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그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가 정답인가?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평소 강물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평소 강물이 도도히 흐를 때는 아무도 그 강물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그 큰 혜택을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이 만약 홍수가 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때서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데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도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생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별로 그 중요성이랄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저런 충돌을 일으켰다. 경찰하고 행정하고 충돌을 일으켰다라든지 아니면은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왜 대표들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을 자기들끼리 뭉짝뭉짝해서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러지?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투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또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수기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장을 만들어 놔보면은 굉장히 또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지적들도 많이 하고 또 식견들도 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런 관심이 좀 저조하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에 관심이 저조하고 이게 그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할 문제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결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결정의 원리라는 게 인간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은 지방자치가 저는 필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주민들의 그러면은 의식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룬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러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결코 저는 포기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계속 가꾸고 가야 되고 언젠가는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뽑아준 대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그래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던졌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우리 미국 거 뺏긴 거잖아요. 근데 서구의 철학들은 보면 분권제에서 분권이 있다가 그걸 중앙정부가 민주국가를 만들면서 권한을 가져가면서 원래 가치를 좀 뒀죠. 뒀다가 이제 재정위기가 오니까 지방으로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복지부당 정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치분권, 집권분권 이 개념을 갖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500년에 완벽한 집권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이식된 민주주의와 분권이 들어와서 하니까 여전히 학자들은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아는 거지 학자 사이에서 사실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권 자체에 대한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향식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가 하면 설문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5번 항목에서 권력구조 개편할 때 국회부터 해서 주민까지 5개의 주체가 있을 때 누가 다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면 주민들이 핵심이고 그럼 지방정부가 하는 거다. 이게 거의 5점 만점에 5점 나왔으면 좋겠는데 쫙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학자들도 그렇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걸 좀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분권이 좋긴 좋은데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형태에서 과연 자치분권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도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하기심 있게 대구 경북 통합을 이렇게 막 추진하시면서도 이게 뭔가 필요한 거는 달라 그러지만 실제로 뭐 합시다 이럴 때는 또 발을 빼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주체에서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분권하고 뭘 하자 그럴 때. 그 대구 경북 이제 통합 사례를 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 대구 경북이 한 뿌리였으니까 뭐 통합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대구가 독립된 지가 언젠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통합하자 그러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게 판을 열어서 토론을 시켜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본질적인 이제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내한테 이익일까? 내한테 어떤 손해가 올까? 이걸 민감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진짜 교과서에 배운 대로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규범론적으로 이상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와, 이거 같이 살아야지.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경제가 위축되는데 같이 힘을 합칠까 같이 상생해야지. 이런 논조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보팅 단계 가면은 딱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대구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대구에서 거치는 세금이 통합이 딱 되는 순간 경북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내가 낸 세금이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못 사는 집으로.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경북 쪽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도 못 사는데 통합이 되면은 대구 쪽으로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생겨서 우리 지역은 더 못 사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또 이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장에 나오면 끊임없이 그 대책을 묻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내 세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또 경북에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되면 교부세도 줄어들고 재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례를 약속했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묻습니다. 그걸 물으면서도 제가 하나하나 질문이나 이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연히 생각했거나 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안 되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참여도도 낮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 아이고 지방 의원들 행태 보고 그 자치단체 장들 보니까 자치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문제를 전부 중앙에서 왜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 저렇게 결정하지? 우리는 뭐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은 그냥 우리 지역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우려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뭘 제도 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방어 전선이죠. 내가 손해를 얼마 보면 어떡하느냐. 이게 아니고 바뀐다는 거는 희망과 비전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 뭔가 바뀌는데 실제 왜 우리는 그런 게 이렇게 좀 상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대구 경북이 통합돼서 관할 구역에 칸막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걸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비전이나 우리 청사진을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정부에 대한 얼마나 신뢰가 부족한 걸 느끼는데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이런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외국 투자도 유치가 되고 또 규제도 완화시키고 웬만한 경제 관련 권한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개런티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거 내려줄 것이냐. 그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게 비전을 만약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비전을 제시하면은 그거는 장밋빛 청사진. 그냥 학자들이 제시한 것이고 그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부 이제 식자청들, 시도민 중에서 식자청들은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상생보다는 공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길을 뻔히 아는 길이 기대되는 길을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가 돼. 많은 사람들이 일단 비전은 그냥 비전일 밖이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 허공에 뜬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아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그 정도로 신뢰를 못 줬고 또 중앙의 정치권도 신뢰를 못 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대구 경북의 통합이라든가 지방의 비전, 뭐 경제 발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논의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지방에서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주민에게 체감되는 삶의 변화일까? 그러면은 별로 아니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나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커가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상의 공동체가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 거 주민들이 참여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자치분권의 그 장이 너무 위의 제도 중심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온 거 아닌가? 우리의 지방자치의 지금까지의 그 흐름이. 이게 사무배분, 뭐 행정 네, 그 그러니까, 틀을 못 벗어나는 네, 거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럼 주민들한테 뭘 혜택을 주면 다 뭐 보조금 통제된다 그러고 맞습니다. 낭비다 그러고 네, 네. 주민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오히려 제도가 막아버린 거죠. 진짜 이 그래스로트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공감대나 그 참여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긋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뭐 그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그렇게 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은 그런 어떤 비전이랄까 계획을 우리가 던져줘도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인식도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그 권한들이 자치단체 수준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거 우리가 뭐 추진을 하고 건의를 해도 그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죠. 강하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 주민총회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소한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웬만하면은 주민 전체 모여서 결정하면 되고 물리적 공간에 문제가 있다면은 요새 전자투표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걸 누가 허용하겠냐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주민자치에도 제대로 안 해주는 판인데 그거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신이 많아요. 일단 제도적으로 접근하든 자기 생활 주변에 어떤 미치는 문제를 이야기하든 일단은 불신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것은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통합하려고 그러나 이런 묻기로는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글쎄 제가 여러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 요즘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그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을 해 다니는데 그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전후방 연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일자리가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통합이 되면 이런 거는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그 소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500만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국제공항이라든지 항만 기능이 살아나고 또 뭐 약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두 개의 자치단체가 합쳐졌으니까 자치 역량도 커지고 넓어질 만큼 만약에 권한을 좀 더 내려주고 그 권한 중에서 기업 규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온다면은
훨씬 더 아마 그런 여건은 좋아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관심도 그러면 당연히 통합해야지 왜 반대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처럼 자기들이 딱 계산했을 때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뭔가를 진짜 확실하게 믿을 만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제시해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고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고 이러면 작은 생활의 정치와 그 공동체의 삶의 질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구하는 거는 거의 대륙의 꿈 정도 좀 돼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치되면은 뭐 우리는 천국이 된다. 아니 그건 직권이지 저 분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가 지금 불신에 대한 역사적으로 누적됐던 맥락들 설득을 잘 못했던가. 근데 그 작은 것에 대한 가치들은 스스로 또 인정을 또 하진 않고 한 방에 뭘 다 끝냈으면 좋겠고 설명하는 포인트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거지들이 막 나와버리고 뭐 설득하고 인센티브 주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 돈 더 줄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근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방 자치하니까 뭐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답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갔을 때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대우받았던 거랑 지방자치 이후에 대우받았던 거 틀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체감하는 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학자로서 그 변화가 지방자치 때문인가? 아니면 행정혁신 때문인가? 하는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겠죠.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갖고 그 마포구청에 갔는데 똑같은 일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 신고 때문에 갔는데 두 군데 다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포구청에 갔더니 그 설명도 엄청 친절하고 네, 친절하고 또 관련 서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러더만요. 마포구청에 내고 세무서 내는 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장을 주면서 요거는 민원과에 가서 내십시오. 그러면 민원과에서 알아서 세무서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걸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보 다른 애 제야 그래서 최상천지 거기서 어떻게 내주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세무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해. 불신이 더 강하시네. 그렇지. 아니, 구청에서 그렇게 내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오히려 세무서에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이제 확실히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또 두드려 보더니 예 됐습니다. 세무서는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가보십시오. 세무서에 가니까 그 아들내미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다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구청은 어떻게 해주냐? 국가기관이네. 예, 아들내미 저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달래. 알려주니까 그 위임자가 관계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니까 가족 관계네요. 위임자니까 되겠다고 딱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서 가니 그걸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권력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와 구청의 권력 구조가 그거마다 작은 방향이 변하는데 엄청난 건데. 그렇지. 그런 건 작은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대구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도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지방분권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걸 아주 주민 입장에서 아주 쉽게 써보려고 했는데 그 누가 결국 쓰냐. 학자들이 쓰잖아요. 학자들이 쓰니까 아무리 쉽게 써도 주민 입장에서 그거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 갭이 있어요. 그 갭이. 내가 주민님과 동시에 또 전문가니까 아무리 그 다운시키려고 그래도 그 주민들이 느끼는 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찾아내서 딱 포인트를 찝어주고 지방자치, 지방분권되면 당신 생활과 관련해서 이게 좋아진다. 진짜 좋아지는가? 이런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해. 그런 이제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한계.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데 현장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헌법에도 사실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정말 의회의 존재를 거의 인식을 못하거든요. 완전히 부인하죠. 그리고 대부분 정말 얘기를 해보면 그 지방의원 좀 제발 좀 없애줘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지방자치는 지금 헌법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러한 현상, 네. 지방자치의 위기인가요? 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력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도 국회의원들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 좀 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10분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설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 분권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 잘 아다시피 지방의회가 견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더 이상 분권하면은 제왕적 자치단체장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래 그 진보 정당에서는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약간 좀 오픈되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국힘당이나 뭐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지방의회에 견제력이 없다. 이걸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실제 옛날보다는 견제력이 높아졌지만은 집행부에 비해서는 아마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면면을 보거나 역할을 보더라도. 특히 농촌하고 대도시 지역도 편차가 큽니다. 제가 그 통합하면서도 경북의회 가서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뭐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만 냅니다. 그 대구시 의회 가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그래 되면 이런 문제가 풀립니까? 그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 의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런 걸 느끼면서 실제 지방의회가 견제력이 낮은 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이 국회의회나 중앙정부의 낙인 효과도 한몫한다. 계속 낮은 걸로 낙인을 찍으니까 주민들조차도 자기가 옛날에 경험한 거하고 낙인 효과가 결합돼가지고 이건 아주 몹쓸 존재로, 아주 그 역할을 못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도시 의회는 옛날보다는 자치 역량이나 견제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고 잔상이 아마 그런 거는 아마 낙인 효과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들하는 것도 견제력이 낮으면 견제력이 높을 수 있는 방도를 좀 찾아주시죠. 국회에서 다 법률로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점은 안 하시고 자꾸 낮다고 막 낙인 찍어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럼 뭐가 있겠냐고. 공천할 때부터 한 몇 년 후는 나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재를 일단 발표하면 되고, 두 번째, 지금 유급 보좌관도 그냥 안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국회의원도 옛날에는 통법국 했는데 9명 붙여주니까 뭐 좀 그래도 역할 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요 일부 마무리를 딱 가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28조, 29조 이렇게 설문조 하다 보면 계속 이제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자치 분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 보면 중앙정부 때문이다 이래놓고는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요. 우리 문제 아니고 다 내부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향식으로 뭘 해주는 거를 기대하는구나. 이건 제가 좀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딱 들어가면 29쪽 가면 요새면 그래서 이제 하향식으로 초강력, 협력, 통합, 맞춤, 분권 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쫙 해주잖아요? 이게 별로 시큰둥해요, 그냥.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쯤 되면 정말 밑에 뿌리부터 해서 하나씩 설득하면서 상향식의 분권을 바꾸는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건가? 그래서 뭐 주민자치라는 이렇게 자치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그조차도 하향식이잖아요. 지방제입구에 만들고 지방자치법 만들고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근데 이게 좀 이번 설문에 해석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이게 학자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지방 공무원의 인식하고 주민의 인식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 지방자치 이전에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던 그런 환경 이런 것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방 공무원 놓으면 7급, 8급이 거의 70%예요. 응답자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결국은 우리는 이분들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까지 설문을 이제 본인들에서 못하지만은 못하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정도 분위기면
뭘 하자 그러면 왜 같이 막 불이 붙어서 합시다 이래야 될 건데 아니 뭐 되겠습니까? 뭐 또 하고 돈이나 주면 모를까?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자체의 가치와 실천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원인이 아닌가. 심리적으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피배주의 같이 돼 있고 못 믿겠다 그러고 그렇다고 뭐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건 또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 덫에 딱 이렇게 갇힌 상태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방 공무원들도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지방 분권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지방 분권. 네, 지방 공무원들 지방 분권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잘 못 봤습니다. 그럼 왜 그랬나 보니까 단체장이 이제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걸 자기도 이제 그거 맞추고 가야 되고 또 그거 잘 보여야 이제 승진도 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진정으로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될 건가 하는 의심도 있지만은 대봤자 자기한테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자기는 뭐 부수있다가 승진하고 올라가면 그만인데 지방 분권 해가지고 그나 많이 내려와서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뭐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 단체장이 막 하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호응 맞춰주는 거지. 왜냐면 그러지 않았다가는 자기가 증명되기 어려우니까. 단체장은 아무튼 지속적으로 분권을 원하는 거예요. 마무리하시죠. 네. 이게 아, 일주제도 사실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죠. 한이 없는데, 제가 시간이 또, 오늘도 제가 또 이거 잘 못하면 정말 혼날 것 같아서, 시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제2주제로 넘어가